한 해 나이를 먹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해마다 설이 오면 애들처럼 마음이 설레고 마냥 즐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 쪽에는 온 동네에 떡을 돌리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받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발이 오는 줄도 모르고 새벽부터 신나게 뛰어다녔고 철들고는 새해가 되면 맛있는 음식이 기다려졌고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나니 설이 오는 것이 어쩐지 조금씩 두렵고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는 세월을 누가 막고 가는 세월을 누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기본 생존권이 무너진 고향 땅에서 더는 살 수가 없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해마다 설이 오고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북녘 내 고향에 두고 온 혈육들 생각에 더더욱 가슴이 아려옵니다. 설이 오면 더욱 고향과 혈육들이 그리워지는 마음은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오늘 저녁 우리 파랑새 최신소를 찾아오신 최금희 씨는 2017년 새해 첫 신청자이십니다.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는 평범한 이야기조차 북한 혈육들에게 하려면은 눈물부터 앞선다는 최금희 씨의 사연은 북한에 사시는 오빠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그럼 그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두 번째 삶을 한국에서 시작한 서울에 있는 최구미입니다. 한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나 형제 모두가 한 집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그 형제가 이렇게 보고 싶고 가슴에 아픈 줄은 몰랐습니다.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북한의 생활고를 버티다 못해 제가 고향을 떠난 지 8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돈이라도 모아지면 다시 북한으로 가려고 떠난 길인데 이렇게 오랜 세월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이 제가 고향을 떠나올 때 우리 오빠가 많이 아프셨는데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오빠네 식구 모두가 살아있는지 걱정만 앞섭니다. 제 자신도 살기 어려웠던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형제들은 우애가 깊고 서로 배려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오빠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오빠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제 이 편지가 우리 오빠에게 정말로 가닿겠는지 알 수가 없군요. 이 편지가 오빠에게 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립고 보고 싶은 오빠에게, 오빠, 제가 오빠와 헤어진 것이 엊그제 같은데 무정한 세월은 빨리도 흘러 어느덧 8년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세월이 유수 같다 하시던 말씀이 내가 나이 들고 보니 정말 실감이 나는군요. 오빠 내가 헤어진 안타까운 사연도 모른 채 흐르는 물 같은 저 세월은 빨리 흐릅니다. 오빠, 그동안 형님을 비롯한 조카들이랑 일가 친척들 모두 건강해 계시는지요? 너무 오래간만에 오빠 이름을 불러보니 너무 그립고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해요. 정말 생각나세요? 제가 고향을 떠나기 전에 오빠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고 기차를 타고 오빠를 찾아가지 않았나요? 그때 서다 한정거장 가서 서다 다니는 기차를 타고 제가 오빠 집에 도착하니 오빠네 옆집 사람이 오빠가 병원에 실려가고 그 집 식구들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제 속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이러다 오빠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지 별 생각을 하며 짐만 내려놓고 오빠가 입원한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그렇게 병원에 갔을 때 오빠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숨만 겨우 쉬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간 주사를 마치고 약도 입에 겨우 넣어드렸더니 오빠가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는 겨우 제 손을 힘없이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그 모습을 보는 내 가슴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그런 순간에 제가 약을 가지고 가지 않았더라면 오빠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제가 다시는 우리 오빠 이름도 불러보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물을 떠서 오빠의 손발을 씻어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간 약이랑 돈 많이 구해가지고 다시 오겠다 엄마하고 약속하고 오빠의 곁을 떠났었죠. 그런데 그 약속이 다시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었고 그 후로 오빠와 저는 영영 이별을 하게 되었군요. 오빠, 그날 그렇게 오빠와 철석 같은 약속을 하고 제가 기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과정에 열차에서 안전에게 단속을 당했고 몸에 있던 돈을 모두 빼앗겼답니다. 큰 잘못도 없어 개인들이 가진 돈이나 물건을 제 마음대로 빼앗고 인권을 무시당해도 우리는 북한에서 늘 그렇게 살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우리처럼 사는 줄 몰랐으니 그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기만 한 거죠. 그래도 배낭 속에 감추었던 돈은 다행히 발견되지 않아 조금 있던 그 돈을 가지고 제가 후에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었어요. 가진 것 하나 없이 빈몸으로 중국으로 들어간 제가 다행히도 처음으로 들어갔던 중국집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았는데 순환과 모욕을 받으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오빠, 제가 처음으로 잡은 일이 갓난 아기와
산모를 돌봐야 하는 것이었는데 난생 처음 남의 집에서 일해주면서 너무나 서럽고 제 처지가 불쌍해 밤새 이불 속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었답니다. 애기 엄마와 산모를 돌보는 것이 세탁감이 생기면 열심히 세탁하기도 하고 그래도 자꾸 울음이 남아 어떻게 하루가 지나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산모도우미를 하면서 일을 하다 다음에는 잡은 일자리가 맥주집이었는데 아침 10시부터 밤 2시, 3시까지 일을 하고 잠은 그 집 지하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돈을 벌어 고향에 가고 싶은 새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일자리가 한국에서 오신 부부와 어머니를 돌보는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제 생각이 차츰 바뀌었어요. 돈은 조금 벌었다고 하지만 북한으로 나가면 안전부와 보위부 단련에 받을 생각에 너무 끔찍하고 또 잘되면 단련대로 가겠지만 추방이 되겠구나. 정치범 수용소로 감옥에 갈 생각을 하니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끝마칠 수 있겠구나 싶은 두려움에 그렇게 살 바에는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어렵게 선택한 한국 개혁이 있지만은 그 길 또한 순탄치 않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어려운 길이었어요. 며칠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몽골 사막의 벌판에서 같이 얻은 일행 11명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북송될 뻔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제 운명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애국가에도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렇게 무사히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오빠, 제가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보니 한국은 중국과도 대비할 수 없고 북한과는 더구나 대비할 수 없는 환희한 세상이었어요.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줬고 정착금에 나이가 많으면 노령연금도 주고 북한에서는 살아가기도 아뜨겠던 제 인생에 대한민국에서 이 새로운 인생의 보금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오빠, 제가 북한에서 일본에서 귀국자들이 엄청 부러워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이 조건은 그들의 생활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오빠가 상상을 초월하는 생활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오빠는 잘 이해 안 될 수 있고 설마 하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이제 이 동생이 살고 있는 생활을 하나도 고집 없이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니 믿으셔도 돼요. 오빠, 한국은 모든 것이 자유고 세계 그 어느 나라 사람들과도 결혼할 수 있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비자 없이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여행을 갈 수 있고 외국 사람들이 돈을 벌어 자기 나라 가족들에게 돈도 보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빠, 이 좋은 세상에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합친다면 아마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민족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오빠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다음에 제가 사는 서울 이야기 또 들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오빠 안녕히 계세요. 오빠 사랑하는 동생 구미 올립니다.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가족이란 한 집에서 한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식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그렇게 한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가 부딪히며 살아야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사랑도 자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장 초보적인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가 헤어져야 하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남이 되어가고 있으니 남과 북의 이 현실이 저는 정말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최금희 씨는 아프신 오빠를 보고 고향을 떠나신 지 10여 년 세월이 다 되어오도록 소식 한 장 받을 길이 없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이 밤 금희 씨의 오빠분께서 사랑하는 동생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은 저도 정말 간절한데요.